네, 이번에는 사회부 야근 취재기자 그리고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번 화재 참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중원 기자 그리고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 이송규 안전전문가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중원 기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젯밤 한 10시인가 10시 반까지였던가요? 그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이게 계속 더 느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일단 사망자가 29명에서 늘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소방서장의 발표를 보면 뭐 1차적인 수색은 끝난 것 같아요. 그 수색이 끝나서 더 이상 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일단 뭐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합니다만은 일단 그 마지막으로 소방이 브리핑한 게 이제 오후 10시쯤이었으니까요. 일단 2시간 가까이 이 추가 사상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사망자가 29명, 부상자가 29명인데요. 이 사망자 29명 중에서는 남성분이 3분이고 여성분이 23명. 그리고 지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이 3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원래 12시니까는 이제 벌써 하루가 넘었죠. 지났죠. 그러니까는 자정이 좀 넘어서 현장에서 제천 소방서장이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잠시 뒤에요? 그래서 그 아까 10시 기준으로 보면은 1층부터 8층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검색을 마무리했다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추가 사상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 잠시 뒤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가 사상자가 더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사망자가 많이 발견된 장소가 이제 좀 특정을 할 수 있는데 그 2층에 있던 그 여성 사우나에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게 피해분들이 그 이제 3층에는 남성 사우나가 있었는데 남성 사망자는 지금 3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층 건물 2층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당시 여성 그 이용객들이 그 대피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는지 뭐 그런 건 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박 교수님. 그 저희 이종원 기자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더 이상의 좀 사상자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건데 지금 밤이라서요. 여기가 완전히 수색이 다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워낙 그 건물 전체에 걸쳐서 화재의 강도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소방이 둘 차례에 걸쳐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수색을 했지만 아무래도 그 날이 좀 밝을 때까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2층 아니면 3층에 사망자가 집중을 했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일단 그 소방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제 현장에서 저희 취재 기자들이 이제 소방 현안판 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걸 보면 그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 어제 오후 3시 54분이었고요. 소방차 이 선발대가 도착한 시각이 일단 오후 4시로 돼 있는데 뭐 6분 만에 도착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빨리 도착했는데 일단 소방에서 해명하는 거는 이 건물 주위에 비좁은 골목에다가 주차된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 접근이 초기에 좀 어려워서 초기 화재 진압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건물이 8층이기 때문에 또 이 고층 베란다에서 또 구조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소방 그 사다리차 하죠. 굴절차. 굴절차라고 하죠. 고장이 났었답니다 초반에. 그래서 초반에 좀 대응이 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문가님, 이 불이 났는데 순식간에 번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순식간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사상자 큰 것 같은데 순식간에 번진 이유를 뭘로 봐야 될까요? 지금 필로티 구조의 1층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필로티 구조라는 게 어떤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도 그 지진에서 1층이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기둥만 있고 사면이 개방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보통. 그렇죠.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나면은 사면이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소가 잘 됩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근데 연소가 잘 되면서 이 불이 밑에 필로티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또 옆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이 굴뚝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통 역할을. 그래서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그럼 건물 벽면을 타고 갔다 봐야 되는 거 아니 벽면에 가연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는데 불이 올라가면서 또 가연성이 있으면서 맹독성이 발생되는 연기가 바로 2층에 여성 사우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피해를 보는 층이 아니었었나. 그래서 여성들의 피해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화재가 건물 아래에 시작해서 오히려 위로 번졌기 때문에 네. 더 피해가 컸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전에 런던 그ren펠 사고 때도 네. 아무래도 내장재가 불에 타기 쉬운 소재였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이제 그 영국 그ren펠 화재는 이제 내장재보다 이제 건물 외부 마감재가 예. 가연성 소재였기 때문에 이제 화재가 컸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두바이 토치 화재라고 초고층 건축물에서도 네. 건물 외부 마감재가 이제 가연성 소재였기 때문에 외부 예, 마감재가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동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축물에서의 마감재에 의한 화재 안전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내부 마감재를 중심으로만 해왔고, 외부 예. 마감재는 바깥이니까 화재에서 뭐가 위험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규제를 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외부 마감재는 우리가 이제 그 단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단열을 하기 위한 단열재 심재가 가연성의 어떤 스티로폼이라든지 우레탄과 같은 심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급격하게 상층부로 화재를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화재 하중 그 가연성 그 재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물론 이제 경찰에서 수사본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일 궁금한 게 발화, 화재 원인이거든요. 네. 그 처음 보도에 따르면 뭐 주차된 차에서 시작이 됐다, 뭐 천장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천정부에서 시작됐다, 자동차에서 시작됐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 뭐 가장 이제 지금 보도된 자료 중에서 가장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서는 우리가 보통 필로티 부분에 의하면 배관이 들어갑니다. 배관 같은 경우는 예. 겨울에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물이 흐르게 되면 네. 동파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열선을 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열선을 감는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작업자가 그 화재가 발생한 걸 확인을 하고 소화기 갖고 1차 소화 작업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했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리고 2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소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이탈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장에서 펑 하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필로티 밑에가 주차장이었죠. 그러니까 네. 천정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어느 정도 연소가 되면 거기서 불똥이 떨어지면서 자동차로 이제 화재가 연소 확대가 되는 것이죠. 예. 자동차는 그 연료인 휘발유하고 경유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이 연료통에서 폭발성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목격자들이 들은 펑하는 폭발음으로 이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뒤에 그 다시 브리핑을 하겠지만은 아까 그 어젯밤 10시 반쯤이었나요? 이종원 기자, 그 제천 소방서장이 브리핑을 했었죠. 예, 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정되는 장소는 지금 1층에 주차장으로 돼 있고 차량들이 지금 소실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소실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위층에 연기들이 올라간 걸로 추정되는데 그런 걸로 봐서 1층 그 주차장 쪽이 좀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2층부터 3층까지 그 사우나 시설로 돼 있고 4, 5층이 헬스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 같으면은 외부에 그 통유리를 이렇게 많이 막혀 있었죠. 그리고 미도가스가 상당히 이제 연소가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공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계신 분들이 그 피난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었나 이제 그런 게 추정이 되고요. 네, 저희가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화를 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일단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진화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종원 기자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식 발표가 됐는 이제 현장에 있던 소방서장 통해서 저희 취재 기자가 확인한 내용인데 네. 사망자가 한 명이 더 나온 것 같다라는 네. 소식이 들어왔고요. 예. 다만 지금 성별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고 지금 현장 브리핑 중인 것 같죠?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오후 10시 이제 2차 수색이 종료돼서 네. 그 브리핑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후 11시 20분에 3차 인명 검색이 끝났었고 네. 조금 전에 4차 인명 검색도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색은 여기서 아마 종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현장 소식이 들고 있고요. 어제 브리핑 때는 그 두 차례 수색을 하긴 했는데 그 공식적인 수색 종료는 아니었었죠. 계속 한다는 거였었죠.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사망자가 더 발견이 된 것 같다는 거고 그건 잠시 뒤에 브리핑을 들어봐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장 그 소식으로는 아마 잠시 뒤에 현장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화 작업이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또 구조 작업 그리고 수색 작업은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일단은 처음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 이제 오후 3시 53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방에서 출동을 해서 현장에 최초 도착한 시각은 소방 발표에 의하면 16시 5분이라고 좀 되어 있거든요. 16시. 도착한 건 비교적 빨리 도착을 했네요, 바로.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누차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희 소방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밖에 없는데 현장 이제 접근이 여의치 않았다는 거죠.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불법 주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좁은 골목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 접근이 어려워서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한 건 아마 소방 쪽에서도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많이 그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 같다는 거고요. 자, 잠시 뒤에 그 소방서장 그 추가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종원 기자는 그 부분 또 취재를 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나머지 두 분하고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아직 공식 브리핑은 있지 않았지만 우려한 대로 사망자가 한 명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더 세밀하게 더 계속 봐야 될까요? 저기를?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화재하고 달리 일반적인 화재는 건물 일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명 구조라든지 수색에 대한 작업이 그 정확하게 초기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8층 건물 전체가 다 연소가 된 상황이고 그 안에서 사망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물들에서의 구석진 장소까지의 사망자가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화재 시에 겁을 먹게 되면은 구석진 장소에 숨어서 이렇게 피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어디 그 밑이라든지 그런 구석진 장소에 있게 되면은 소방관들이 아무리 이렇게 수색을 면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 저도 화재 취재 같은 걸 가끔 해보면 보통 화재가 났을 경우에 뭐 불에 타거나 이래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1차적으로 질식 사망한 다음에 불에 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연기가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곳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건물에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로티라고 하는 1층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그게 이제 자동차 화재로까지도 이어지면서 급격히 가연성 외부 마감재로 또한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급격히 연소 확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특히 1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건물 내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 건물 밖에 5개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피난층인 것입니다.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초기에 피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대부분의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2층, 3층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은 폐쇄된 공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고 평상시 출입하는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기가 유입이 됐었을 때 유입된 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폐쇄된 공간 안에 급격히 찬다는 것이죠. 그게 그 안에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또한 대형 인명피해로 발생시킨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통유리 건물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네. 요즘 통유리 건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지금 규제를 해야 할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통유리를 하면 외관상 굉장히 미려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런 사우나 같은 경우는 온도를 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밀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뭐 헬스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유리합니다만은 이런 밀폐됐기 때문에 네, 화재가. 자, 전문가님 잠깐만요. 네. 지금 현장에서 브리핑이 진행되는데 들어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커 좀 크게. 발생 경우나 그 동원 상황에 대해서는 처음과 이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그 인명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시부터 지금 12시까지의 다시 그 전에 인명 검색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검색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총 30명이 되고요. 12시부로 지금 인명 검색 부분, 인명 구조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지만은 이제 사고 수습 부분으로 이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천시청에서 사고 수습 대책 본부를 구성이 돼서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할 거고요. 소방서에서는 인명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발견자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추가 발견자는 지금 6층 쪽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 들었는데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됩니다. 성별은요? 그거는 아직 안 나오고요. 좀 훼손이 많이 돼갖고 확인이 좀 곤란하다고 합니다. 몇 층입니까? 몇 층이요? 지금 제가 들은 건 6층으로 들었습니다. 6층 어디요? 그 부분까지는 저기요. 잠깐만 앉아주세요. 이쪽에 자, 이쪽 조금만 더 이쪽 봐주세요. 고개를 좀 몸을 좀 돌려주세요. 몸을 너무 돌리지 마시고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자, 그리고 신원 확인 됐나요? 신원 확인은 지금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별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현장 상황을 재난대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12시부로 이렇게 재난대책본부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뭔가요? 그럼 재난대책본부라고 하는데. 제천시 재난대책본부가 되는 거죠. 네. 제천시? 예, 제천시. 이게 제천시니까는 제천시 재난대책본부로 해서 구성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계속되고 소방관서에서는 관리를 재난대책본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인명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도 해야 되고요. 근데 수색 인력 투입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외부에서 왔던 인력들, 그러니까 강원도라든가 그런 데는 철수를 했고요. 충북에 있는 사계소방서의 인력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개념 중구단이 지금 아직 남아서 계속 인명 검색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있는 인원들이 2층에 많았다고 하는데. 자, 잠깐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지금 있는 인원이 4개 소방서에 한 7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70명이요? 자, 또 있습니까? 예. 2층에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예. 이유를 좀 한마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2층이 지금 사우나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욕탕이 되는데 그 안에 우리 구조대원들 얘기 말에 의하면은 현장에 투입됐던 안에 라카가 있잖아요. 옷 벗어놓고 하는 라카들. 그게 상당히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층이 목욕탕이 사우나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전부 다 통유리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2층으로 급격히 올라가면서 그쪽에 아마 연기에 의해서 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합니다. 통유리는 창문이 없었다는 말씀? 지금 앞쪽에는 지금 창문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입을 할 때 2층에 있는 유리를 파손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건물 내 완강기 설치 확인됐어요? 자, 소방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됐는데 완강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더 확인을 못 해봤네요. 확인하고 말씀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 재난대책본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검색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06시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변동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재난대책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누군가요? 예? 본부장이 누군가요? 어떤 본부장 말씀하십니까? 재난대책본부장은 제천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천시장님이 되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연기가 갑자기 급속도로 화재가 번졌잖아요. 뭐 그 이유 같은 게 좀 나오신 게 있으신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저 보시다시피 그 지하 1층에 차량들이 있었잖아요. 차량이 연소를 하면서 많은 유독가스가 나온 것 같고요. 아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에 기자 분들도 뻥소리 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그때 2층으로 올라가는 유리문이 터졌지 않느냐, 깨졌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조대원들도 그 올라가는데 유리문이 다 파손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연기가 유독가스가 급격하게 2층으로 확산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분들이 뭐 다치거나 그런 적은 아직 구조대원들 다친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쉬셨다가 구조대원 한번 인터뷰 혹시 가능하신 분 있을까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최초에 들어갔던 구조대원들이라 다시 지금 구조 작업을 그러니까 빈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질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이 좀 나와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시 브리핑은 어디서? 6시 브리핑은 가능하면 이 자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네, 지금 이상민 충북 제천 소방서장의 브리핑, 2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 명의 사망자가 추가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예, 지금 브리핑 마친 것인지 아니 더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새벽 6시에 3차 브리핑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어떤 얘기를 했었죠? 예, 사망자가 총 30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 2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 수습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앞으로 나머지 인명과 사고를 수습할 예정입니다. 아니냐 할 부분이냐 그 예, 저 현장에서 지금 훼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조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명으로 잡는 건 29명으로 일단 계속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대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통계 대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저 다리 한쪽 한쪽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실 유가족들 있어갖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리 한쪽 부분 부분 훼손된 이렇게 일부의 시신이거든요. 이걸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대조를 하자. 근데 지금 아까는 이것도 사망 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30명으로 이제 브리핑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판단해갖고 좀 더 확인한 후에 하는 게 오히려 정확하다. 그래서 29명으로 그냥 가는 걸로. 예? 아까 몇 명? 6명? 6명
일단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전원 좀 말씀해 주세요. 누구? 지금 말씀하시는. 예, 서장으로 하십시오. 아니 정정은 누구 발이 지금? 서장, 서장님 쪽으로. 제가 모든 거는 서장님 쪽으로. 그러니까 다리만 발견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 다리만 발견됐다는. 어느 쪽? 오른쪽. 그 다리의 부분에 대해서. 그 정확히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안 됩니다. 관련된 게 6층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줘야 될 부분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정확한 걸 우리는 보도지만 언론적 유가족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지금 이 보도 자체다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 큰 사건의 큰 흐름 이런 쪽으로 해갖고 지금 그렇게 좀 접수해달라 이렇게 말씀. 지금 하신 말씀을 밀어보면 기존에 발견됐던 시신 중에 그럼 다리가 훼손된 시신이 있어서 확신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다리가 발견됐다는 건 사람이 어쨌든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지금 그걸 지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확인하지 안 된 상태에서 사망 1인으로 카운트하기는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그거를 다시 한번 그럼 브리핑을 해주시죠, 아예. 예. 앉으세요. 자, 일단 그걸 안고 다시.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가 29명이 있고요. 지금 검색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29명의 사망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을 했지만 이게 처음에 사망자의 것인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인 건지를 더 확인한 후에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9명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자, 그 사항은 지금은 29명으로 이렇게 정정을 해주시고요. 다 현장에 확인하는 대로 현장하고 지금 이송하는 대로 확인하는 대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층에는 뭐가 있었는데 어디쯤에서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됐나요? 그 부분은 아직 저한테 들어온 게 없어갖고. 1층 주차장에서 펑소리 나면서 그게 뭐가 터진 거예요, 정확하게? 자, 1층 주차장에서 펑소리가 났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볼 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에 유리문이 있습니다. 그 유리문이 열에 의해서 깨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저도 현장 확인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제천 소방서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은 충북 소방본부장이었는데요. 약간 두 분의 말이 달라서 지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신 한 구가 6층에서 추가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었다라고 저희가 당초 얘기를 하고 저희 자막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북 소방서장이 마이크를 다시 잡고 한 명이 추가된 부분이 한 명이 아니고 시신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30명이 아니고 29명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그에 대해서 제천 소방서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아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공식 사망자는 29명이고 추가로 발견된 시신의 일부가 추가 사망자인지 아니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시신의 일부인지를 지금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 같고요. 추가 공식적인 브리핑은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한다는 거였는데요. 자, 지금 사망자인지 아직 사망자의 시신의 일부인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이 6층에서 발견됐다는 게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망자 대다수가 2층, 3층 네. 화재 발화점에서 가장 가까운 층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재에서 맹독성은 한 번만 들이키면 우리 보통 숨 쉬는 사람들은 1분 동안 숨이 정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 쇼크가 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블랙아웃이 1분 예. 동안 되는데요. 예. 만약에 한 번 이상만 되면은 이 사람은 사망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층이든 어디든 이 맹독성이 굉장히 어떤 화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조금 전 브리핑에 따르면 비상구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중앙 통로를 통해서 불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비상구는 연기로 가득 차 있다면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목격자들이 그리고 탈출자들이 비상구, 중앙 통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건물에서 그게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상구가 비상 계단을 얘기하는 것, 그 피난 계단을 얘기하는 건지 중앙 통로도 피난 계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같은 그런 통로를 얘기하는 것인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통로는 화재 시의 피난 통로이자 화재의 상층으로 급격한 연소 확대를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평상시에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비상구 피난 계단 이외에 화재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비상구가 건물에는 별도로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건물 중앙에 있는 그런 계단들이 사용하지 못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수단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중 안전, fail saf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난 안전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조금 전에 그 제천 소방서장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2층 여성 사우나 쪽에서 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가를 추정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캐비넷이 좀 뭐 있었고 복잡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목욕탕이라고 하는 그 건물의 고유의 기능에 의하면 목욕을 하러 들어가려면 당연히 옷을 이제 탈의를 하고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락카가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락카는 많은 공간을 여유롭게 이렇게 설치하기가 그러다 보면은 그 많은 락카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은 미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 시에 정전이 되고 연기에 의해서 시야가 가리게 되면 비상구로 나가고 싶은 사람이 비상구로 나가다가 그러한 어떤 락카와 같은 그러한 통로로 들어가게 되면 미로와 같은 통로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도 갖추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이런 복합 이용 시설의 구조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인 소방 규정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다중이업소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다중이업 특별법에 의해서 비상구라든지 방염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강화된 그런 안전 대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이업소가 아닌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이 목욕탕도 아마 다중이업소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같은 이런 체육시설도 다중이업소가 아닌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도만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재 시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현장에서 탈출을 한 그 생존자 분의 말을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서 저희가 그 헬스를 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부터 그 연기가 들어오고 그 벨이 울리더라고요. 화재 알림벨 말씀이십니까? 예. 몇몇 사람들은 나갔는데 그 헬스장 안에 있던 사람 우왕좌왕거리는 분들도 계셨고 저희는 쟤랑 저 친구는 3층에 내려가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 계셨던 그 관리자 분한테 안내를 받아서 그 비상구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3층이 남성 사우나고 2층은 여성 사우나라서 저희는 그냥 3층으로 갔고 거기서 안내를 받아서 1층으로 비상구로 타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뭐 2층에서 여성분들이 합류를 하거나 뭐 내려오고 있다 이런 소리도 혹시 못 들으셨는지요? 네, 남성분들끼리만 내려온 걸 보고 여성분들은 내려온 걸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려와서 제가 나와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는 그 1층과 그 여자 목욕탕 쪽 그쪽 벽만 불이 나서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꺼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지금 저분 말을 들어보면 저분은 이제 그 헬스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운동복을 입고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까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여유 있게 대피를 했는데 왜 2층은 못 했냐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2층은 화재 난 발원지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연기나 맹독성이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장 그 극적인 아주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인간이 가진 IQ의 지능지수의 절반밖에 발휘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을 확률도 있었고요. 예, 당황. 또 구조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있지 않았냐라는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수님, 저는 이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혹시 저 건물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은 했는지 또는 대피 방송은 제대로 2층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일단 생존자들에 의하면 비상벨은 작동을 했다라고 지금 들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가 설치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 건물은 이제 8층입니다. 8층, 그러니까 층수로만 따지자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층수 규정으로 봤었을 때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고 있고요. 11층은 반드시 머스트로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이하는 이제 의무 사항은 아닌 것이 되고, 선택사항이다. 물론 이제 올해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6층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상이 됐는데 이 건물은 기존의 건물이고 층수나 건물 규모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우나에서 특히 피해가 커서요. 네. 앞으로 사우나 시설을 지을 때는 이 점은 꼭 해야 한다. 이런 점이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좀 특히 사우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밀폐된 곳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구나 비상계단, 대피 공간을 필히 법률적으로 확보하게끔 만들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아무리 법으로 규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된 제도라 하더라도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응용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재 설마 우리 건물에서 발생할까, 내가 있는 곳에서 발생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평소에 화재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 그리고 이송규 안전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